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피그마 UI의 옆에 이렇게 PPT 화면 설계 때처럼 유효성 체크 메시지, 그리고 기능정의들, 그러니까 화면 전환 설명, 그리고 세 번째 유효성 체크 메시지를 관련해서 확인해 봤었는데요. 뭐 이메일 입력해 주세요, 이런 게 유효성 체크 메시지죠. 그러니까 화면에 대한 설명, 첫 번째, 두 번째 화면 전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효성 체크 메시지, 이런 입력 폼들, 이메일 입력해 주세요, 가입하지 않은 이메일이거나 잘못된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8자에서 16자인데로 입력해 주세요. 뭐 그러니까 기획자가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이 화면은 이런 거예요 설명들 할 수가 있죠. 글을 그냥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막연해 하는 게 이런 유효성 체크 메시지예요. 그리고 유효성 체크 메시지가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곧 입력 가이드를 주는 것들이거든요. 이메일 유효성 체크 메시지가 없으면 그걸로 유효성 체크 메시지가 표출되지 않고 바로 그냥 로그인 처리가 되면 문제가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발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성 체크 메시지를 꼼꼼하게 또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기획해 주는 게 기획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백지 상태에서도 유효성 체크 메시지를 기획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지금 이렇게 좀 화면 공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UI 옆에 저희 서비스 동네 프로라는 서비스를 보고 이제 기능 정의를 했는데, 자, 저희 피그마가 없어도 지금 돼요. 근데 그게 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쿠팡, 뭐 쿠팡일 수도 있고, 마이리얼 트립, 뭐 에어비앤비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어비앤비의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좀 단계가 분리가 되면서, 그 단계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메일 로그인하게 하면 이 이메일하고 나머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입력하지 않고 하나씩 입력하는 형태로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효성 체크 메시지를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좀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 되게 번거롭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효성 체크 메시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쿠팡 사이트를 보면서 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마이리얼 트립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미 아이디가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카카오로 바로 시작하기, 이메일 회원 가입하기, 이렇게 있어요. 자,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쿠팡 회원 가입, 이렇게 이메일,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이미 익숙한 어떤 서비스를 써도 이렇게 익숙한 화면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뭐 동의 항목들도 있고요. 마이리얼 트립도 유사합니다. 에어비앤비만 좀 달라요. 이거를 한 필드씩 입력하는 형태로 바뀌어졌는데, 자, 이제 여러 서비스들을 기획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한국인들한테는 이렇게 좀 회원 가입 정도는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서비스들이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필드를 입력하는 방식, 그 다음에 호스트 대기할 때도 호스트 정보를 한 단계씩 입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UX적으로 이 페이지에 집중을 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입력 필드가 있으면, 여기에 지금 한 4개 정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기에 주소라든지 뭐 어떤 경로로 가입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용자들이 이탈하게 되거든요. 100명의 사용자가 이렇게 1000명의 사용자가 진입을 했어요. 이 서비스에 입력하는 필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탈하는 비율은 높아져요.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로 회원 가입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뭔가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추가 유료 회원으로 전환될 때 추가 동의를 받거나 필드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배달을 받더라도 그 단계에서 주소를 추가로 받아야지,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부터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받겠다고 하면 사용자들은 처음 진입한 방문자들은 이탈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유효성 체크 메시지 확인하는 방법. 여기 입력 필드가 있고 맨 아래 동의하고 가입하기가 있잖아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입력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메일 입력하세요.
동의하고 가입하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나 했고요. 자, 이메일 입력했어요. 1 할게요. 예, 다시 지금 제가 엔터 마우스 클릭을 했고 엔터와 같은 효과를 준 거거든요. 동의하고 가입하기. 바뀌었잖아요. 예, 이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이메일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이메일에 대한 유효성 체크 메시지는 하나가 아니에요. 이메일을 올바로 입력해 주세요도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거의 지금 확인하자마자 답은 나왔어요. 이메일 입력하세요. 이메일 입력해 주세요. 또 사용자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을 다 가정해서 기입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올바르게 입력하는 케이스가 또 하나 있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이메일 내 메일 자 .com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볼게요. 예, 다음 필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적어도 이메일 관련해서는 이메일이란 정답이 있는데 이메일 형식이라는 게 이메일이 네이버.com 이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가입된 주소입니다. 다른 이메일 입력하여 주세요. 예, 이렇게 된 케이스까지 나오네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이메일 입력하세요. 이메일을 올바로 입력해 주세요. 예, 이미 가입된 이메일 주소입니다. 다른 이메일 입력하여 주세요. 예, DB에 있는 것들 이런 형태로 캡처를 한 다음에 또 여기도 보시면 영문 숫자, 특수문자 2가지 이상 조합. 이미 얘는 비밀번호는 너무 많이 사람들이 틀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암호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지기 때문에 2가지 형태로 제공해요. 이렇게 여러 케이스를 다 보여주던가 더 나아가서 비밀번호 자체를 아예 근래에는 보여줘요. 자, 다른 서비스를 볼까요? 비밀번호 자체를 보여주는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그럴 것 같은데. 여기도 임의대로 한번 회원 가입을 해볼게요. 이메일 로그인하기. 피그마 플랜 골뱅이 네이버.com 이 계정이 현재 있지는 않지만 가상으로 계속하기.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이 형태는 예, 자 보시면 표시. 예, 요게 이제 이렇게 표시하거나 숨기기 하거나 눈 아이콘으로 이제 그거를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케이스인데요. 에어비앤비도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 정도로 되는 거기 때문에 2개의 페이지 정도로 분개한 거기 때문에 같이 좀 참고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결국 쿠팡, 에어비앤비, 마이리얼 트립 정도? 마이리얼 트립은 좀 약간 또 특이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활성화 버튼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누를 수 있도록 안 돼 있어서 뭔가 정확히 입력했을 때만 이 버튼을 활성화시키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헷갈려 해요. 예, 그 다음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릭조차 할 수 없으니까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케이스로는 쿠팡은 워낙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에어비앤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에어비앤비가 잘하는 게 뭐냐면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잘 최적화를 시켰어요.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가 다국어 서비스 만들 때는 꼭 참고해야 되는 서비스다. 예. 여기 보시면 한국어 있잖아요. 이렇게 로그인 항목 볼까요? 회원 가입할 때 이렇게 페이스북, 구글, 애플 계정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한국 서비스일 때는 이래요.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중국이겠죠. 예, 중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중국 관련 SNS 채널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해당 국가의 서비스를 만들 때는 뭔가 미국에서 쓰는 거라든지 한국에서 쓰는 것만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막상 또 그 나라에서 잘 안 쓰이는 항목들은 빼도 되는 거예요. 제외하고 그 나라에 맞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에어비앤비가 그 여행 서비스다 보니까 각 국가에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용자들한테 다 편의성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할 때도 그렇고요. 회원가입할 때도 그렇고, 결제할 때도 결제 수단이 달라요. 국내에서는 국내 피지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프라든지 뭐 페이팔, 그 다음에 이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라든지 알리페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가 있죠. 예, 에어비앤비가 여러 이제 글로벌 서비스라는 서비스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그런데 많이 좀 체계적으로 좀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사용자 풀도 있어서 좀 검증된 항목들이 녹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오늘은 유효성 체크 메시지를 어떻게 확인해서 기획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캡처를 하셔가지고 문구를 다 기록을 하고 우리 서비스에 맞게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근래 UX 라이팅, 그러니까 쓰기,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라이팅 같은 경우는 다 뭐뭐 했습니다 채가 아니라 뭐뭐 하세요 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쿠팡도 이런 정도로 이미 돼 있고요. 에어비앤비도 볼까요? 예. 피그마 뭐 이렇게 계속 눌러볼까요? 동의 및 계속 입력하세요. 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씁니다 채는 써주지 않는 게 좋아요. 되게 사용자들로 하여금 되게 딱딱한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약간 식상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벤치마킹하고 이제 기능 정리를 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런 그 폼 자체가 회원가입 말고도 또 로그인 페이지라든지 게시판류, 또 뭔가 정보 등록하는 페이지들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은 자료가 있는 영역은 회원가입 영역이에요. 그래서 회원가입 페이지부터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페이지도 또 벤치마킹을 하고, 그 사례가 또 없다고 하면 이런 회원가입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근거로 나머지 페이지들도 기능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여기 이메일 케이스 나왔고요. 일반 이름, 텍스트 입력 타입 나왔고요. 숫자 입력 타입도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유효성 체크 메시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저희도 작성을 했고, 입력 필드, 예, 여기 보시면 이메일 입력해 주세요, 비밀 입력해, 이런 케이스가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편타당하지만 이게 좀 임의로 이런 벤치마킹 없이 하게 되면 좀 개발자들이 바로 또 이런 문구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여기서는 뭐뭐 했어요 라고 하는데 어디서 씁니다 막 되게 중구난방으로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능 정의 중에 유효성 체크 메시지 어떻게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